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GD 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7학년도 여러분들 연도로 따지면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지 전반적인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제 1년을 이 일을 오랫동안 했지만 1년을 그리면서 뭘 좀 더 바꾸고 뭘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골격, 그랬을 때 선생님 강의를 이용할 때 어떤 맥락에서 선생님이 의도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뽑아 먹어야 진짜 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근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까먹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뭐 계속 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는 커리큘럼의 방향은 이렇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조금 아는 상태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생님 풀커리를 타주는 친구들도 좋지만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생님의 장점만 활용해서 이용해주는 친구들도 수험생 개인으로 봤을 때 매우 가성비 있게 여러분들이 이 지리 과목에서 전성호의 강의를 활용하는 거고 매우 훌륭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무지성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한번 수험생이 되어서 과목을 선택하고 선생님을 선택할 때부터 뭔가 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암기 말고 이해하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말하자면 떠먹여준다의 느낌보다는 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요, 선생님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이라고. 이게 나중에 가면 학년 초반에는 참 분위기가 좋아. 무조건 외우는 게 싫어서 왔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근데 나중에 가면 불안하니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제 단순한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 왜 이렇게 암기법 이런 거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함으로써 자기께 되게끔 해주는 강의인 것이지, 암기법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사의 용기쌤처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수업은 아니에요. 뭐가 맞다는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활용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신 복습은 해야 돼요.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될 건데,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됐을 때 그걸 스스로 안다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이. 왜냐면 생각을 같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고요. 두 번째, 실생활 연계. 일상 속의 지리 현상으로 쉽게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리 어려워요. 사회문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누가 암석을 일상에서 얘기합니까? 산으로 오르면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하고 산 이름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암석이 뭐일 거야, 이 암석을 언제 누가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물이 흐르면 한강, 강이라고 표현하지 누가 하천이라고 표현합니까? 일상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최대한 선생님이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매칭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뭐라고 할까? 가장 정석적인 걸 해요. 정석적인 걸.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매년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그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유행이라는 게 달라져요. 교과서는 그대로여도 문제의 유행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다양해요. 예를 들면 6월, 9월 수능 강의가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출제하는 시험이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시험인데, 매번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같지 않겠죠. 그럼 교수님들의 성향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평가원 안에서의 내부 분위기라는 게 있겠죠. 자료 중심으로 된다. 아니야, 이거 너무 반복적으로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으로 유통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닌 걸로 가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해 문제는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의 개념 강의라는 건 그 이전 연도의 6월, 9월 수능을 타겟팅해서 그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통은 촬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리니까 이 강의를 통해 자기가 실력이 많이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최근에 출제는 안 됐는데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을 놓치는 거야. 이게
여름 이후에 항상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점수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선생님 EBS 연계교재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EBS 수능 특강이나 EBS 수능 개념부터 듣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근데 사설 인강 사이트에서 유료 인강을 듣던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혹은 그런 걸 얼마나 더 집중해서 해야 될지 그걸 묻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EBS 연계교재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개념 교재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준 것만 믿어 이 얘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 혹시라도 선생님이 안 해준 것 중에 EBS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이때 유료 인강 사이트의 개념 강의, 선생 강의나 이런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성향을 띠지만 개념 인강 사이트의 개념 강의는 그 전에 나왔던 기출을 기반으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비율을 많이 높인 강의인 것이고, 최근에 출제가 안 됐으면 조금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둔 강의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EBS는 교과서에 있으면 다루는 거예요. 그게 출제가 덜 됐어도. 문제에서의 비중은 적어도 개념 부분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뭐가 찐이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부한 이후에, 여름 이후에 궁금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강의의 세팅 자체가 해줘. 다만 다루는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덜 나오던 것도 해준다고. 다만 다루는 것에 비중 차이가 있는 거야. 물론 선생님도 많이 나왔던 걸 많이 해주지.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얘가 최근에 덜 다뤄줬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야 한다 하면서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매년 고민하는 게 이거야. 잘 나오는 것만 해주자. 그럼 강의 시간 훨씬 더 컴팩트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불안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건 실수 없이 다 맞아도 18개 내외가 되지 마지막 한두 개는 결국은 못 맞추거든, 그걸로는. 응? 그걸로 못 맞추거든. 그래서 그 한두 개 마저 맞추려면 최근에 출제가 덜 되었어도 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낯설지 않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에 맞춘다. 그냥 딱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효과가 팍 나타나는 그 전년도 기출문제를 막 풀리게 해가지고 오, 내 실력이 올라가서 막 쪽집게 강의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교과적으로 중요한 것들까지 약간의 비중의 차이를 두면서 언급하는 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냐 이해해.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계한 기본이야. 약간 내신 강의 듣는 느낌도 나요 라고 하는데 내신 강의 듣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언급하죠. 이건 내신용이야. 그럼 수능 강의 듣는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아깝다 느낄 수 있는데 빠른 배속으로 돌리는 거야. 현장에서 우리 만나는 거 아니잖아.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촬영한 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컨셉의 강의라는 거예요. 그런 컨셉에. 그리고 또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 시점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제공하는 시점에 보면 되게 중요한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커리큘럼을 몇 월에 보냐에 따라 남은 시간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성적대도 다를 텐데 좀 다르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그런 것들은 질의응답 게시판에 남겨주면 선생님 연구실 조교들이, 진짜 조교들 너무 열심히 하거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그리고 답을 드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아까 모두에도 그랬지만 무조건 뭐 풀퀄이 타야지 뭐 해야지 이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이게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볼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보더라도 유의미하게 쓸모가 있는 강의를 촬영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건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사용 방법은. 그렇잖아. 음식을 할 때도 식재료는 다 똑같은데 왜 맛이 다르지? 레시피가 다르면 그런 거야. 뭐부터 넣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 번에 때려 넣느냐 뭐 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 선생님 커리큘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더라도 그 시점에 본인이 그냥 무지성으로 하지 말고 한 번쯤 질문 게시판에 자기의 상황을 연구실 조교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선생님 이건 답해 주세요 그러면 또 조교분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제가 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빠르게 할게요. 선생님 커리큘럼의 큰 특징을 말해라 그러면 특화된 주제별 문제풀이다. 중요한 건 문제풀이 앞에 주제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형태의 거 말고 주제별 문제풀이에서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좀 이따가 이제 시기별로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1년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보게 되면요. 기출이라고 써있고 독학연재, 주제별 문제풀이 그래서 질의응답 시리즈가 OX편과 그네드편 이렇게 있는데 무려 지금 칸으로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가, 4개가, 절반 이상이죠. 4개가 모두 문제풀이와 관련된 커리큘럼입니다. 이 중에 밑에 있는 높이바람도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물음표를 달았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주제별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연중 커리큘럼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분을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과거 것이라고 밝히고 드리자. 그리고 해설 강의도 과거에 촬영한 거라고 드리자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12회분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풀다 욕 나왔어요. 왜 해설은 옛날 건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OT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 포인트는 뭔지 이해는 되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높이바람은 올해도 제가 교재 패스를 판매할 때 일단 제외를 했어요. 저는 작년에 12회분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그전에는 4회분을 그 가격에 들었는데 그걸 12회분으로 늘렸는데도 그럴 수 있더라고. 그것도 납득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교재 패스에서는 뺐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건 물론 무지개 개념도 중요하지. 사탐은 개념이 가장 핵이니까. 하지만 문제풀이 강좌를 좀 같이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개념은 외우는 거고, 개념은 배우고 외우는 거고 문제는 스스로 푸는 거라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낯선 문제들이 계속해서 질의는 나와요. 그 유형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 문제풀이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선생님은 특화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작년보다 질의응답 그네드 편은 앞으로 당겼는데 3월 달까지 그 문제풀이 편에 대한 촬영이 모두 다 맞춰집니다. 문제풀이 편에 대한 것들이 촬영이 맞춰져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 작년에 일단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질의에서 되게 예민한 통계 부분이나 이런 자료가 바뀌는 부분, 개정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재촬영을 해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다르지 않은 예를 들면 한국지리에서 자연지리 파트, 세계지리에서도 자연지리 파트, 지역지리 파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작년의 강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옛날 건데요 라고 느꼈는데 선생님은 다 지금 밝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시점을 그리고 교재 출간 일정을 당길 수 있어요. 물론 교재가 그대로라는 얘기, 강좌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30% 이상씩 바뀔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작년의 커리큘럼을 뒤엎을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여러분들한테 주제별 문제풀이를 최대한 제공을 할 겁니다. 나중에 오는 친구들은 나중에 활용하면 되지. 단 부탁하고 싶은 건 뭐라고? 그래, 그걸 선택하는 시점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 번쯤 게시판에 질문하는 성의를 가지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빨리 주제별 문제풀이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시기별로 활용할 거냐? 이렇게 쭉 있다고 했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게요. 개념을 듣는 거예요. 12월 중하순에 완강할 거거든요. 완강할 겁니다. 인덱스 다 있습니다. 그럼 활용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별 OT로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거부터 시작인데 선생님 개념 들을 때 기출도 같이 들어요? 아니면 개념 듣고 기출 들어요? 아니면 개념하고 기출하고 EBS도 같이 해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거는 시점 따라 그리고 자기의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의 선행 여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번 했던 친구들이 있다. N수생 친구들. 그럼 개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개념 빠른 배속으로 들어.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사탐 시간에 여유가 그 사탐에 공부해야 될 시간에 조금 여유가 남잖아요. 한번 했던 거니까. 빠른 배속으로 듣고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문제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거야. 핵심 기출을. 응?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선생님은 보통은 겨울에 같이 오는 친구들한테는 개념 한번 이래도 끝내고 문제풀이 핵심 기출 들어가라.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똑같은 겨울이어도 베이스가 있는 친구냐 없는 친구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응답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고 활용법을 같이 고민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의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에 베이스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또 시점이 달라져. 그럼 또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먼저, 뒤쪽에 있는 녹취록과 가장 먼저 제공이 되는데, 개념 완성 그리고 기출 교재는 모든 교재와 그리고 기출 문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가 들어갑니다. 해설 강의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독학 엔제가 나오는데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푼 건 없었다고. 그리고 난도도 제법 있다고. 요거 역시 오래 나갑니다. 다만 얘는 해설 강의 없는 커리큘럼입니다. 네, 바로 꼼꼼하고 자세한 해설집. 그걸로 대체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OX와 질의응답 그느드는 최근에 문제가 그느드 합답형 문제가 개수가 조금 갑자기 막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긴 한데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한 2문제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느드 스타일의 문제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못 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아예 커리큘럼으로 따로 빼냈습니다. 커리큘럼으로 따로 빼내서 그걸 진행해요. 그리고 질의응답 OX도 맞냐 틀리냐를 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하나도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도 넘어갈 수가 없죠.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6월 달 문제는 그 전년도 수능과 유사했고요. 9월 달 문제는 6월과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가장 뭐가 달랐냐라고 하면 속어법. 이거는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어, 선지가. 그럼 넘어가면 맞을 수 있잖아. 그 방법이 전혀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푸는 것도 하나도 안 통했고요. 그건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작년 9월 달에 특이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런 걸 연습하기에 더없이 좋은 커리큘럼이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그걸 3월에 진행을 합니다. 3월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평 이후로 전후로 넘어가서 그 이후 하반기로 보게 되면 5월 달에 북두칠성 위치편이 나가요. 이거는 한지보다 세지가 좀 더 중요해요. 세지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 뭐, 수능에 나왔던 거, 미얀마하고 인도만 강조하지 마시고, 미얀마하고 라오스도 뭐 얘기해 주시죠. 그랬는데, 그거 있어. 북두칠성 위치에. 다 있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던 걸 왜 틀렸니? 이게 아니라, 이거 세계지리에 그만큼 포커스가 맞춘 최적화된 교재라는 거야. 그래서 요 위치편이 선생님이 주제별 뭐 특강이나 이런, 주제별 문제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해 커리에서 좀 더 강조할 건 아니어서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특히 세지한테는 중요하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세지하는 친구들은. 한지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왜 여기에만 빨간색으로 가 있냐? 세지에서도 이게 갑자기 또 튀는 건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약간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파트가 되어서. 그래서 올해는 9월 평가원 직전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통계청의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석 전후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어요. 통계청이 다운됐어요. 출제자들 들어갔는데 이상한 자료가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특히 세계지리보다 한국지리가 그렇기는 한데 통계지리가 계속 매년 디테일하게 막 바뀝니다. 문제 푸는데 큰 상관이 없어도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끝난 이후에 해드리기 위해서 9월 평가원 이후에 해드리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요거에 조금 시간을 좀 더 투자하려고요. 시간을. 작년에는 조금 5강, 5강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강좌수를 늘려서 조금 더 이때도 약간의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북두칠성 위치편은 세계지리가 조금 더 중요했다면 북두칠성 기후통계편은 한국지리가 좀 더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세지에서도 약간의 중요성은 작년 수능에서 또 몇 년 동안의 흐름과 또 달라서 제가 이게 무조건 100%라 말은 못하겠는데 조금 중요성은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높이바람 모의고사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니즈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녹취록은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핵심 기출 그리고 무지개 이거랑 같이 요 두 개랑 같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교과과정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했잖아요. 녹취록이 그래요. 노베인 친구들한테 너무 좋죠. 근데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 샀으니까 풀어야지. 그러기엔 좀 아쉬움도 있어.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교재로 별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교재가 두꺼워지면 비용이 올라가요.
근데 작년에도 제공했던 것처럼 각각의 커리큘럼에서 선배들의 팁이나 아니면 복습지 이런 것들은 올해도 제공을 할 겁니다. 제공을 할 거예요. 작년에 이미 제공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 돼서 훨씬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커리큘럼 중간에 신유형으로 만든 것도 주제별 문항으로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 개념, 그리고 기출 분석 12월에 써 있지, 그리고 3월 때까지 문제풀이를 빨리 끝낸다. 좀 상당히 이거 빠른 템포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풀이는 주제별이다. 그리고 파이널이 5월 이후, 이건 북두칠성 위치, 그 다음에 북두칠성 통계자료, 높이 바람, 이 세 개를 파이널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5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좋았던 거는 히든이에요. 히든입니다. 이제 작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6월과 9월 달에 나왔던 주제들을 양쪽에 딱 비교를 해보면서 문제 경향이 어땠는지 보면서 그걸 예측해 보는 거였는데, 요거는 뭐 좋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게끔 제공을 할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죠. 선생님들은 자기가 말한 게 다 맞았다 생각하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 버전으로 제가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얘기까지 좀 더 섞어서 해드렸던 거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올해는 왜 이 얘기를 하냐, 온라인에서 못 보는데, 올해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뭘 고민해야 되냐, 온라인에서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대치동 단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선생님이 한번 녹여서 해보겠다. 히든 요거는 작년에 딱 만들었던 건데 효과를 본 친구들도 꽤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요거는 나중에 유인물로 그러니까 가격 부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걸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마음가짐은 스스로 어떻게 먹느냐죠. 저는 이게 내신 아니고 수능이잖아요. 1년간 쭉 가셔야 돼요. 꾸준해야 된다. 중간에 리듬 끊기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별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no FOMO. 어떤 과목을 하든 자기가 fear of missing out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류 무리 안에서 멀어지는 것들, 나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나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하면 진짜 수험생 중에 최고의 반열에 갈 수 있지. 근데 저는 어찌됐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바라는 거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 신뢰를 갖고 해주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결과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하고 중간 과정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믿으셔라. 그리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셔라. 선생님 연구실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시에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지리에 있어서 어떤 게 에센셜한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고요.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피해드리지 않고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올 한 해 커리큘럼 가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